내가 그랬듯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변화를 꿈꾼다. 더 건강한 사람이, 더 돈 많은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곧 쉽게 사라진다. 사는 게 힘들기 때문이다. 삶이 우리에게 약간의 불행만 건네도 사람들의 마음은 어둠으로 물든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그런데 사는 건 원래 힘든 거다. 원래 인생의 기쁨은 잠깐이고 고통이 대부분이다. 부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그런데 그 당연한 일 앞에서 사람들은 조건반사처럼 불만을, 욕을 쏟아낸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러면서 행복해지길 바란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는 마귀가 있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마귀란 뿔 달린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부정적인 생각과 말입니다. 심지어 그런 마귀가 내 가족이나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넌 안 될 거야. 지금 시작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말처럼 우리 의지를 꺾는 부정적인 기운 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웅진그룹 창립자인 윤석금 회장님의 말의 힘입니다. 윤석금 회장님은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 자랐지만 긍정적인 태도와 도전 정신으로 웅진그룹을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웅진코웨이, 웅진싱크빅 등을 통해 교육과 생활문화 사업에 혁신을 일으켰으며 한때 어려운 경영 위기를 겪고도 다시 재기에 성공한 스토리로도 유명하죠. 말의 힘은 윤석금 회장님이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과 말이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는 긍정적인 말을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사례들을 통해 독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마귀라고 표현하며 이 마귀를 물리치고 긍정적인 말을 통해 성공과 부를 이끌어내는 법을 알려줍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주변의 마귀의 힘에 굴하지 않고 부자, 행복, 경제적 자유 등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운은 불행 뒤에 숨어서 온다. 세일즈라는 건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일이다. 남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뭔가를 판다는 것은 무척 두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저 사람은 여유가 없을 거야. 이런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하겠지. 고객의 처지나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혼자 상상을 하며 스스로 용기를 꺾고 핑계를 만든다. 현대그룹을 만들어낸 정주영 회장은 직원들이 근거 없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임자는 해봤어? 하고 되물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실제로 부딪히기 전에는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내 안의 불안을 달래려고 머릿속에서 온갖 안 좋은 이유들을 만들어낸다. 그러고는 바로 앞에 있는 행운을 못 본 채 돌아서고 만다. 이게 나를 비롯한 수많은 청년들이 반복해온 일이다. 사람 이름 모른다. 한평생 세일즈를 해온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도 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기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 나를 데려다 놓는다. 당장은 실패처럼 보였던 일이 나중에 더 큰 길로 나를 인도하기도 한다. 스티브 잡스도 그런 말을 했다. 과거의 점들이 이어져 인생이라는 선을 이룬다고 말이다. 그래서 해봐야 한다. 뭐든 도전해야 한다. 저 뒤에 숨은 것이 행운인지 뭔지 확인하려면 그 수밖에 없다. 내가 평생 만났던 수많은 행운과 은인들은 어렵게 지어짜낸 용기 덕분에 만날 수 있었다. 나는 첫 세일즈 이후 뭔가를 이룬다는 것의 의미와 기쁨을 알게 되었다.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척척 해내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내가 도전할수록 더 많은 행운과 결과가 나를 반겨주었고 실패와 반성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마기야 물러가라. 그점 나보다 약간 먼저 입사해 있던 A라는 동료가 있었다. 그는 무엇보다 영어를 유창하게 해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판매하는 데에 아주 적임자인 사람이었다. 충청도 촌놈인 내가 보기에 세련되고 똑똑한 그 사람은 그야말로 세일즈를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다. 그런데 참 의외인 것이 그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A는 매사에 참 부정적이었다. 둘이 있을 때면 늘 상사 욕을 했는데 심지어 상사를 개라고 부르기도 했다. 부정적인 태도는 상사 험담에 그치지 않았고 나중엔 나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곤 했다. 이봐요, 석금씨. 당신은 촌에서 와서 아직 뭘 모르는 모양인데 당신이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애써봐야 그게 다 우리 매니저 입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아니, 생각을 해봐. 매니저는 맨날 저렇게 앉아서 우리한테 지시나 하는데 그 사람 월급이 어디서 나오겠어. 그게 다 석금씨랑 내가 판 책값에서 나오는 거야. 아, 우리가 고생한 걸 걔가 그냥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애써가면서 팔지 마시오. 그거 다 저놈 도와주는 일이니까. 한두 번이면 그냥 듣고 흘릴 텐데 날이면 날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나도 가끔은 흔들릴 때가 있었다. 특히 유난하게 고생을 해서 겨우 한 건 계약을 하고 났을 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든 것도 사실이다. 물론 A가 나를 위해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다. 둘이서 출장을 가면 자기는 건성으로 일하고 내가 열심히 계약한 것을 반씩 나누자고 했다. 사실 내 피를 빨아먹는 건 매니저가 아니라 이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A가 다가와서 또 뭔가 부정적인 말을 하려면 나는 속으로 마기야 물러가라, 마기야 물러가라 하고 외치기도 했다. 그 후 2년이 흘러 나는 부산 지역 책임자가 되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일한 대가였다. 반면 A는 입사 때의 직급 그대로였다. 계속 누군가를 험담하면서 말이다. 내가 세일즈를 말의 예술이라고 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히 이 말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A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혀 있었다. 처음엔 그냥 투덜거리는 것에 불과했겠지만 그게 거듭되고 혼자 생각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건 묘한 데가 있어서 말을 뱉은 사람이 더욱 자신의 말에 붙들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마음속에 어렴풋하게 일었던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단정의 효과가 발휘되고 그것이 진리인 양 점차 믿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일종의 주문과도 같은 효과가 생긴다. 말이 큰 힘을 발휘하는 이유. 나는 말에는 생각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사람이 하는 생각이란 게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생각이란 건 머릿속에서 스스로에게 말하는 일이다. 머릿속에서나마 말을 하지 않고는 아예 생각이 불가능하다. 시험 삼아 자신의 전화번호를 한번 떠올려 보라. 숫자를 머릿속에서 말하지 않고는 전화번호를 떠올릴 수가 없다. 입 밖에 내지 않을 뿐이지 머릿속에서는 숫자를 또박또박 말하고 있다. 이처럼 생각조차 말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생각하는 말을 듣는 것 또한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 생각이란 건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듣는 일이다. 그래서 말이 힘을 가진다. 아무도 모르게 누구를 미워하는 일도 막연한 감정을 가질 때와 머릿속에서라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 땐 천지 차이가 난다. 일단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문자로 내 마음속에 새겨져 내게 말을 건넨다. 따라서 나쁜 생각을 한다는 건 나쁜 말을 머릿속에서 소리내 말하는 것이고 그걸 다시 내가 듣게 되는 셈이다. 그러니 A가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나쁜 이미지들을 새겨졌을 것인가. 그리고 매일같이 그런 나쁜 말을 만들었던 A에겐 또 세상이 얼마나 나쁜 것처럼 느껴졌을 것인가.
아마 A는 매일매일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니 그가 설명하는 백과사전이 잘 팔릴 리가 없다. 그는 A에게 회사가 중요한 자리를 맡길 리가 없다. 그는 세상이 왜 이렇게 내게 험한 것인가 억울했을지도 모르지만 매일 나쁜 말로 자신을 세뇌하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 나쁜 말은 사람을 망치고 인생을 망친다. 결과가 되는 말, 원인이 되는 말. 말은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힘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어떤 일에 대한 반응으로 쓴다. 일이 잘 안 풀리면 오늘은 참 안 되는 날이다 하고 말한다. 아이가 속상하게 하면 얜 누굴 닮아서 이래 하고 탓한다. 결과로서의 말이다. 그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죽은 말이다. 하지만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말을 원인으로서 쓴다. 어제 일이 안 풀려서 고생했더라도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하며 아침을 시작한다. 여행을 가서 고생하게 되면 몇십 년 후 이야기거리가 이렇게 또 생기는구나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말을 미래의 씨앗으로 심는 사람들이다. 말의 힘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생각해보라. 일이 잘 안 풀릴 때 투덜거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그냥 타고난 대로 한다는 것이다. 아프면 소리 지르고 배고프면 짜증을 낸다. 그런데 무언가를 바꾸고 보려는 사람, 안 되는 일을 어떻게든 되게끔 만들려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사람들은 아파도 참고 배고프면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궁리를 하기 시작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미 벌어진 불행은 관심사가 아니다. 다만 앞으로 닥칠 일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관심사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을 바꿔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 어떻게든 길을 찾아낸다. 그래서 투덜거리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찾지 못했던 것을 찾아서 결국엔 그 상황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이걸 평생에 걸쳐 반복한다. 마침 나는 세일즈맨으로 일하며 말의 이런 중요성을 남들보다 일찍 깨달아 사회생활 초기에 이 선순환에 접어들 수 있었다. 똑같이 궁지에 처해 있더라도 말과 생각이 남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뒤집고 결국은 원하는 바를 이루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봐왔다. 각자 하는 사업 분야가 달라도 성공의 크기가 달라도 인생을 잘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물론 말과 생각이 반듯하다고 해서 늘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다. 세상엔 어쩔 수 없는 재능의 차이, 시간의 차이, 힘의 차이 같은 것이 존재한다. 다만 좋은 성공의 뒤에는 반드시 좋은 말과 생각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말과 생각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말과 생각을 똑바로 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좋은 인생이란 없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지 않는가.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뼈를 때리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그만큼 우리가 자주 쓰는 말에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주는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검 회장님의 말의 힘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성공서적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말을 바꾸는데 큰 영감을 줍니다. 오늘부터 안 돼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부정적인 말 대신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건네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 역시 재작년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부정적인 말을 너무 자주 했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특히 회장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북돋우며 성공을 이끌어낸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긍정의 힘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힘을 통해 꼭 원하는 삶을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